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제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된 최준영 선생님입니다. 경제 수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는 여러분들이 사회탐구 과목에 배우는 과목이고, 수학은 또 수학이라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은 선생님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과정에 경제 수학이라는 그 과목이 들어온 최초의 과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교과서 개발진 분들도 이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까 이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도 따로 없이 이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한 군데에서만 이 교과서를 만들고, 또 아까 얘기했던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었던 그런 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타도 있고 문제 중에 오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사실 교과서는 있기 때문에 엄밀해야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면서 오류가 있거나 좀 틀린 부분들은 수정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나 걱정될 만한 부분이 시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험은 이게 과목이 어쨌든 수학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용어를 묻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예 모른다면 조금 약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문제 풀 때 그런 경제적인 용어를 어떤 조건에 설명을 해준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용어를 모르거나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도록, 즉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 즉 문제를 해결하고 계산하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험 때도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는 나랑 친하지 않다, 혹은 경제는 난 모른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일단 과목에 대한 설명은 이렇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학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목차가 보이죠? 이렇게 1단원 수학 경제생활, 2단원 수열과 금융, 그 다음에 3단원 함수와 경제, 4단원 미분과 경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이 함수와 경제까지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하고는 이 중에서 1단원, 이 1단원 수학 경제 생활에서 선생님과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2단원 수열과 금융은 임광선 선생님께서 또 추후에 동영상을 올리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단원 함수와 경제는 이재열 선생님께서 또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동영상으로 만나는 게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어색하겠지만, 뭐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책을 통해서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책과 이 동영상을 같이 놓고 복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동영상 강의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하고 나갈 1단원 내용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1단원은 이 경제지표, 환율, 세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경제지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좀 강의가 길어지면 이 경제지표를 두 개로 나눠서, 그리고 또 환율도 두 개로 나눠서, 세금도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여기는 두 개 하고 나머지는 한 개씩만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세금 끝부분에는 1단원 종합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두 개에서 이렇게 5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작하는 시간을 보고, 여러분들 1시간이 50분 수업이니까 그 50분 수업에 준해서 뭐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볼까요? 자, 수학 경제생활. 자, 먼저 경제지표라고 하는데, 뭐 경제지표에는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경제지표 어떤 용어 자체를 모르는 거에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수학 문제를 풀고 해결한다,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이해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자, 학습 목표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실업률, 물가지수와 같은 경제지표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리고 경제지표의 증감을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여기 뒤에 세 번째 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이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연산이라고 해서 생각날기가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생각날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경험했을지도 모르겠네요. 4를 4번 사용해서 결과물이 1부터 10까지 되도록 만들어라. 좀 사고력 수학을 많이 진행하는 때는 1부터 20까지 해라. 이런 문제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4를 4번 사용해서 뭐를 만들어 볼까요? 7 같은 거 만들어 볼까요? 7을 만든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분의 44 빼기 4 이렇게 해도 7이 되죠? 아니면 이렇게 4 더하기 4 마이너스 4분의 4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7이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7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다른 수들도 이렇게 4를 4번 사용해서 1부터 결과물이 1이 나오든지 2가 나오든지 해서 10까지, 혹은 상황이 되면 20까지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걸 해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좀 지친다 이럴 때 한번 취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까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11에서 20 사이에서 조금 어려운 숫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좀 잘 안 되거나 하는 숫자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한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3을 4번 써서 9가 되는 거 안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사용해라 그랬죠? 이것도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일단 3 곱하기 3을 먼저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뒤에 있는 3과 3을 어떻게 해서 9가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3 빼기 3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9가 되겠죠. 그러면 바꿔도 되겠네요. 그래서 3 곱하기 3을 그대로 두고 빼기 3 더하기 3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되는 거 있나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하기만 되느냐 곱하기 나누기도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나누기 3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순서 바꿔도 되겠네요. 3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다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더라도 9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5가지 벌써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연산들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진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와 같이 연산은 우리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연산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연산이 이거 말고도 있죠. 나왔으니까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넘겨서 한번 해본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이런 거 3의 세제곱의 세제곱,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앞에 걸 먼저 하는 것이다 해서 27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아니다 뒤에 거 먼저 해야지 3의 27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맞나요? 그렇죠. 아래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 저 위에 거로 계산했는데 위에 거는 왜 틀리나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세제곱의 세제곱과 비교를 해보죠. 자, 이거는 지수가 이렇게 나란히 써 있습니다. 그렇죠? 나란히 써 있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27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보세요. 자, 이게 만약 27의 세제곱이 만약에 맞는 결과였다면 이거하고 얘하고 같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표시 방법 자체가 다르죠. 얘는 3의 세제곱이 세제곱이고 이건 3의 세제곱 그거의 또 세제곱이니까 분명히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의 27의 세제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겠죠. 이것이 바로 27의 세제곱이다라고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수는 결국 뒤에 걸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3의 27제곱 이게 바로 맞는 표현이다. 자, 참고적으로 한번 한 가지 살펴봤고요. 자,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어떤 단위들이 등장하죠. 우리 이제 경제다 보니까 실제 경제에서 사용되는 어떤 자료들이 좀 나옵니다. 계속 그럴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학적으로 본다면 계산이 좀 지저분해요. 이제 뭐 막상 어떤 시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시험 시간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좀 간단하게 나오도록 정제해서 문제를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계산을 최대한 해보고 뭐 안 되는 부분들은 계산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한번 볼까요? 여기 오른쪽 한번 보시면 여기 정부 예산 2016년 정부 예산이 나와 있죠? 자, 386.7. 왜 정부 예산이 386.7 소수로 나왔을까? 자, 단위를 볼까요? 단위는 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원 되어 있죠? 그러니까 386.7조란 얘기구나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0.7조란 얘기니까 7천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7천억. 386조 7천억이구나. 이렇게 단위를 우리가 뒤에까지 길게 쓰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수학,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지표를 나타낼 때 특정한 단위를 표시하기로 하면서 나머지는 소수점 처리를 합니다. 자, 뭐 우리 생활에서 쓰는 것도 한번 그런 표현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분 30초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자, 5분 30초 물론 5분 30초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수학처럼 뭔가 단위 하나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생각한다면 5분 30초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 분호로 표시한다면 5.5분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60초가 1분이니까 60초가 1분이기 때문에 30초라는 것은 0.5분에 해당하겠다. 따라서 5.5분. 근데 예를 들어서 5분 20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5분 20초. 이거 소수점으로 못 나타내죠. 소수점이 무한히 나와요. 왜냐하면 얘 20초라는 것은 3분의 1분이거든요. 3분의 1분. 그러니까 얘를 5.3분의 1분 또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이렇게는 표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5와 3분의 1분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소수점 표현이 또 안 되니까 우리가 또 근데 나타낼 때 이렇게 분수 표현하는 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분초가 된다면 이렇게 30초 뭐 혹은 45초 이렇게 돼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이게 60분법에 해당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은 10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큰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뭔가 보건복지 고용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오래된 숙제이고 지금도 문제점이 되는 것들이라 이런 고용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뭐 복지는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때쯤부터 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비용을 많이 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건은 뭐 평상시는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 보건 비용이 많이 들겠죠. 뭐 여러 가지 검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격리 비용, 뭐 격리 비용 개인 비용을 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실제 병원에 입원하는 코로나 환자 수도 많기 때문에 보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정부 예산 2016년 정부 예산이 나왔는데 이런 경제 수학은 이런 사실 수학적인 내용인데 실제 경제적인 어떤 지표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고 실제 경제 지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깔끔하지 못하다 뭐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계산만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은 계산기에 맡기든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좀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 수업 시간에는 아시겠죠?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첫 번째
그 연산은 이렇게 간단히 넘기도록 하고 비율 아마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는 이 비율 단원이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율은 여기에도 나오지만 몇 대 몇 하는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몇 대 몇 하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많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거는 뭐예요? 경쟁률이죠. 경쟁률. 우리가 보통 뭐 고등학교 경쟁률도 있지만 대학교 경쟁률, 대학 입학 경쟁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죠? 뭐 뉴스에서 많이 보는 거로 따진다면 어떤 뭐 시험 경쟁률, 뭐 공무원 시험 경쟁률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근데 그 경쟁률 한번 보시면 뉴스나 이런 데서 뭐라고 표현하죠? 뭐 100대 1이다, 뭐 40대 1이다, 뭐 이런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대학교 입시 이제 좀 있으면 보게 될 텐데 대학교 입시에서도 보통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뭐 40대 1, 50대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모 대학 같은 경우는 뭐 100대 1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예능 계열 같은 경우도 미술, 체육, 음악 이런 데도 세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내는 곳이 많이 있죠. 자, 기준이 뭐예요? 1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을 뽑는데 50명이 지원했다. 한 명을 뽑는데 40명이 지원했다. 한 명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기준은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준이죠. 그렇죠? 사실은 한 명을 뽑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60명을 뽑는 어느 학교 어느 특정 과가 있는데 지원을 3,600명이 지원을 했다. 그럼 이걸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3,600대 60이란 얘기죠. 근데 이걸 3,600대 60이라고 표현 안 하고 60을 약분해서 60대 1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60대 1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비율, 분수로 표현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분모간다. 분모가 되는 것이 기준이거든요. 분모. 그래서 1분의 60이라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율을 나타낼 때 A 대 B는 B분의 A다. 이렇게 비율을 표시한다. 즉 2 대 3은 3분의 2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를 3분의 2 좀 그림 이상하게 됐네요. 3분의 2 뭐라는 얘기예요? 0.66666 계속 나가죠? 근데 이거 소수 세책자리까지 구하는 거니까 반올림하여 구하라고 했네요. 반올림하여 세책자리까지 구하는 그러면 여기 6이니까 0.667이 돼야지 맞는 거죠? 그쵸? 반올림하는 건데 이게 또 틀린 것 같습니다. 그쵸? 0.667이 맞습니다. 반올림하여 세책자리까지 구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0.667